꽃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꽃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꽃집들은 대목을 놓칠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청주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그칠 거라는 예상과 대세 하락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합선 등 전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연어를 민물에서 양식하는 연구에 나섰습니다. 민물 양식에 성공할 경우 100%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연어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연초에 졸업식 시즌까지 겹친 요즘 꽃 선물할 일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꽃 가격이 원래 3, 4배까지 뛰면서 소비자들은 꽃다발 사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꽃집들도 대목을 놓치고 있다며 울상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7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안수민 씨는 졸업식 대목이지만 한숨이 깊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1, 2주 사이 꽃 도매가가 크게 올라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미 한 단에 10,000원 하던 도매가가 3, 4만 원까지 올랐고 프리지아는 한 단에 1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년 시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오르긴 하는데 보통 2, 3배 정도까지도 올랐었는데 올해는 3배 이상. 이렇다 보니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예약에 맞춰 비싸게 준비한 꽃들이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예약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격을 실제로 듣고 이제 취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속상해요 지금. 소비자들로서도 꽃 한 다발 사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네, 좀 많이 비싸가지고 놀랐어요. 원래 보통 이건 한 3만 원 정도는 사는데 5만 원하고 또 제가 원하는 꽃이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좀 그렇네요. 꽃값이 오른 건 도매 시장에 들어오는 꽃 공급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등 행사가 줄며 꽃 수요가 줄었고 겨울철 난방에 쓰는 기름값도 오르면서 농사를 접는 화훼 농장이 크게 늘었는데 이 와중에 졸업 입학 시즌이 겹쳐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저희가 이걸 서비스화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가격에 이르렀어요. 손님들께서도 많이 좀 불편해하시죠. 억울하기도 하고. 난데없는 꽃값 고공행진에 소비자는 꽃 한 단 사기가 부담스러워졌고 꽃집은 이대로 대목 장사를 놓칠까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새해 첫 주인 이번 주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던 집값이 거래가 뜸해지며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인데요. 청주 주변을 보면 세종시가 6개월째 하락 중이고 대전도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먼저 안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들어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0.2%였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번 주엔 0.03%까지 낮아지며 오름세가 완전히 둔화됐습니다. 특히 청주 서원구의 집값 상승률은 금주 들어 0%를 기록했고 충주와 제천은 일주일 사이 각각 0.03%와 0.02%로 0.2%포인트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현장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과 매도 물량 정체 등에 따른 거래 절벽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조정지역 지정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되었고 매수세가 실종되다 보니까 문을 열어도 문의조차도 없고 인근 세종시와 대전시도 집값 하락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승세 약화 국면에 접어든 대전시의 주택가격은 이번 주 들어 2년 9개월 만에 결국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으로도 불확실하고요. 정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근의 세종시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거래량이 줄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데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제 궁금한 건 향후 지역의 집값 추세일 겁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집값이 내리더라도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있는 반면 금리 상승과 단기 급등 부담감 등으로 대세 하락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정했던 분양을 미룬 청주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 연기로 해를 넘긴 청주의 사업지는 모두 10곳으로 13,000세대가 넘습니다. 연기된 분양 물량에 신규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지난해보다 최소 50%가 늘어난 15,000세대 이상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역 주택 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매매 수급 동향 지수가 여전히 100 근처로 사자와 팔자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정치이고 내년에는 좀 많은 편인데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실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세 하락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지난해 청주의 아파트 매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외지인들이었는데 이들의 추가 주택 구매가 줄고 차익 실현 물량이 몰릴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청주가 조정 지역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또 차익을 그동안에 상승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꾸준히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조정 대상 지역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 조정과 대세 하락 추세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합선 등 전기로 인한 화재가 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제천시 남천동의 주택 화재 현장입니다. 담배꽁초에서 번진 불이 집 전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야 꺼졌습니다. 안방에서는 80대 독거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화재 경보기 없이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화재가 발생한 걸 인지를 못해서 대피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천시가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9명. 이 가운데 사망자 2명 모두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재 나고 그러면 몰라요 그런 거. 모르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화재나 나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3%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적 요인은 최근 3년 평균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가정에 머무시면서 이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합선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절별로는 겨울보다 오히려 봄에 특히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는 목요일에 특히 1시부터 3시까지가 화재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천소방서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 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공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의 기록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965년 받은 개인의 개근상과 졸업장, 개인 문집과 퇴직연금 증서, 꼼꼼히 적어내려간 가계부까지 개인의 일상 기록을 보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조차 의무화된 기록원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의 선도적인 결정입니다.
문화도시가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청주시가 더욱더 잘 살고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자존심과 더불어 풍요로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주기록관이 인허가 관련 공문서 등의 보존에 역할이 컸다면 청주기록원은 서민의 삶과 일상의 기억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소장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런 기록이 무려 42만 점에 달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어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K문화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기록은 그대로 이게 세계에 통할 수 있다. 개인 일상의 역사를 품고 있는 청주기록원. 오는 10일부터는 개원 기념으로 청주 시민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필름 등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을 이유로 연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연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연어를 민물에서 양식하는 연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부화한 지 2주 된 태평양 연어 7어입니다. 바닷물이 아닌 민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정도 지나면 먹이를 찾아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산업연구소는 지난달 초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연어에서 체란한 알 2만 개를 분양받아 95%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해외에서 대서양 연어 알 2만 개도 추가로 들여와 2년간 3kg의 성어로 키워낼 계획입니다. 알에서부터 성어에 이르기까지 민물 양식을 시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의 특성상 민물에서 양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바다로 가지 않고 내수면에서만 같은 기간 내에 이게 성장이 가능한지를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업인들한테 이 기술을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연어는 3만 8천 톤가량. 민물 양식에 성공할 경우 100%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연어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해마다 연어 1,000톤씩 생산할 목표로 도내 양식장 40곳 정도를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오후 4시 기준 3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는 학교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2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충주와 진천에서 각각 12명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충북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명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제천에서는 지난달 30일 확진된 90대가 숨지며 충북의 누적 사망자 수는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주 지역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이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0일 내로 이용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고 알리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 금천고등학교는 오늘 교내 명예전당에 고 백귀보 10회 졸업생을 헌액했습니다. 백귀보 씨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고3 때 사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4년 당시 25살 나이로 우리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지만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스승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아들 묘비에 10년 넘도록 헌화해온 사실에 감동해 아들 앞으로 나온 연금을 모아 장학금 5천만 원을 금천고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금천동 시온성교회 고갑순 목사회 성도 1동 300만 원, 상명산업에서 200만 원, 청주 현대 대우파트 입주자 1동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24통 박경민 25만 원, 청주 사창동 27통 주민 1동 24만 원, 유림이엔지 20만 원의 정성을 보아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정내과 15만 원, 충북 개인택시 사회복지 새마을금고, 청주 사창동 위카페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8통 장혁진님, 청주 율량동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 주민 유영인 님이 각각 10만 원, 늘푸른 어린이집 청주 사창사거리 GS25 조민준 님 각각 5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시가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연납을 하면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위택스나 각 구청 ARS, 은행 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주시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0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기업 한 곳당 최대 5억 원이 지원되며 연 3%의 이자를 3년에서 5년간 보전해 줍니다. 충주시가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놀이터 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놀이터에는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고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